여전히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전국 아파트 값이 55주 연속 하락, 서울도 내림세가 5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낙폭이 플러스 0.03%로 지난주 마이너스 0.01% 대비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하락폭이 확대된 이후 지금 15주 연속 하락폭이 유지 및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민감한 상황이라 규제 완화 조치로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값이 혼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주요 단지와 용인, 처인구와 수지구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등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빌라 또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역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에서도 역전세라는 경고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 과거 전셋값 급등기 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올 들어 전셋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5월 4주 마지막 주가 되겠는데요. 집값이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5%로 지난주 마이너스 0.05% 대비 하락폭을 유지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니까요. 세종은 0.19%가 상승했고 서울은 0.03%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플러스 0.02%는 상승했고요. 대구 마이너스 0.15% 하락했습니다. 울산 마이너스 0.12%, 부산도 마이너스 0.12%, 전남 마이너스 0.11%, 전북 마이너스 0.09%, 제주 마이너스 0.08%, 경남과 강원은 마이너스 0.07% 등은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39개 지역에서 35개 지역으로 감소했고요. 보합 지역은 4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락 지역은 133개 지역에서 131개 지역으로 감소가 되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74%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은요, 가격 회복 기대 심리로 인해 주요 지역 선호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추가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도와 매수, 희망 가격 격차로 인해 관망세를 보이면서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 지역 14개 구 중 용산구 플러스 0.04% 올랐는데요. 용산구 이촌동과 도원동 주요 단지 2주로 상승했고요. 중구 0.03% 상승했습니다. 신당동과 황학동 대단지 2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입니다. 마이너스 0.07% 하락했는데 창동과 쌍문동 2주로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차등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입니다. 11개 구 중 송파구 0.26% 올랐습니다. 잠실동과 신천동 대단지 2주로 올랐고요. 강남구 0.19% 상승했는데 압구정동과 도곡동 주요 단지 2주로 상승했습니다. 서초구 0.13% 올랐는데요. 반포동과 잠원동 2주로 올랐습니다. 강동구 0.05% 상승했는데 명일동과 고덕동 2주로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이 인천 지역입니다. 연수구 0.07%, 서구 0.06%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도시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추홀구 마이너스 0.09%가 하락했는데 숭이동과 주한동 소형단지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부평구 마이너스 0.01% 하락했는데 공급 물량 영향으로 갈산동과 부계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지역별로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요 50주째 연속 하락세를 이어지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처인구 0.32% 올랐는데 처인구는 지금 꾸준히 오르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개발 호재 영향이 있는 남사읍과 이동읍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화성시 0.15%는 송동과 새솔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올랐고요. 용인 수지구 0.12% 올랐는데 풍덕천동과 성복동 위주로 매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0.39% 떨어졌는데 덕계동과 삼승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마이너스 0.36%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장암동과 밀락동 위주로 하락하고요. 동두천시 마이너스 0.32% 하락했는데 지행동과 생현동 중저가 위주로 하락하면서 경기 지역 전체는 하락폭이 이번 주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입니다. 남구 마이너스 0.31% 하락했는데 이천동과 봉덕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중구 마이너스 0.23%는 동인동과 삼덕동 위주로, 수성구 마이너스 0.22%는 노변동과 매호동 구축 위주로, 동구 마이너스 0.21%는 지묘동과 불로동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하락폭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동구 마이너스 0.29% 하락했는데요. 자천동과 수정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고요. 수영구 마이너스 0.26% 하락했는데 수영동과 남천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금정구 마이너스 0.20%는 구서동과 남산동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주거 환경이 양호한 소담동과 다정동, 새롬동 위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승폭이 이번 주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면서 하락세가 85주째 이어지다가 지금 1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입니다. 나주시 마이너스 0.21% 하락했는데 빛가람동과 남평읍 위주로 하락하고요. 광명시 광양시입니다. 마이너스 0.16%는 중동과 마동 위주로 하락하고 있고요. 전남 지역은 이번 주에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이요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4%로 불과 3개월 만에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조차 또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입니다. 성장률이 작년 2.6%에서 올해 1%대로 급락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 탓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결정했습니다. 3번 연속 지금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 격차가 유지되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자금이 고금리를 쫓아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간다면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은요 풀릴 기미가 없고 중국 경제의 회복도 지금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지금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 그리고 세수 격감까지 악재가 질비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여러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하락장에서 그리고 대출금리 상승, 전셋값 하락 등을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시장에 매물이 내놓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더 많은 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고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임대인들이 하반기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매물이 나오게 되면 패닉 셀링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가격 분석을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